앞부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왜 수박이라는 단어 끄집어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왜 하는지 이제 아마 좀 이해가 됩니다만, 자, 일단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이 수박 금지령에 수박이란 표현 자체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게 네, 이런 행동들이 맞습니다. 해가 되면 해가 되지 득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입장까지 밝혔는데, 글쎄요, 지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좌표 찍기, 네. 다음 타겟은 우상호다 이러면서 지금 공격 대상이 지금 되기 네. 시작했다고요? 예, 이른바 좌표가 좀 옮겨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비대위원장 직책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또 왕수박 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퍼붓는 일부 당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강성 지지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전부 기계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인지는 한번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이런 식의 어떤 팬덤 정치 그리고 이런 식의 정치 행태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행태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이재명 의원을 위하는 길인가? 그걸 엄호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 표해지는 부분이 있고, 당연하게도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력이 좋은 일부 소수들의 목소리가 과다하게 대표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지금 민주당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확장성의 제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최소한 의원들께서는 이런 식의 혐오, 서로에 대한 공방 자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수의 시끄러운 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이 수박 설전의 불꽃이요, 지금 이른바 철험회라고 불리는 이 의원들의 모임, 이 철험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의 철험회는 김남국 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죠.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철험회를 해체하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개파가 찌들어 있는 개파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예. 뭐 민평년, 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철험회 여러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파로 작용을 하는데 마치 공부 모임하는 것처럼 둔갑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은 개파 모임이거든요.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죠. 해체 명령을 해야죠. 그동안 철험회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던 건지, 글쎄요, 이원욱 의원이 철험회 해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말을 못했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었다라는 것 같아요. 엄청 부글부글했죠. 네. 근데 뭐 괜히 철험회한테 비판했다가 또 문자 폭탄 받고 수박이라고 욕 먹고 이러니까 다들 잠잠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장 변호사님 시끄러운 소수라고 했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소수라고 보기도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험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강경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걸 김용민 의원이 직접 보여줬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야, 철험회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해도 도저히 이제 당원들의 눈밖에 날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는 철험회에 속한 뭐 최강욱, 김남국 이런 분들이 워낙 당에 해를 많이 끼치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분출되어 튀어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공격수들이 날카롭게 공격을 할 때는 아주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항상 그렇게 공격하고 날카로우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뭔가 당내의 갈등을 네. 좀 봉합하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좀 가만히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강경한
이런 입장 때문에 내부 분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건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강경파로 분류되죠. 철험의 소속이기도 하고. 근데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던 건 민주당의 전당대회 투표 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의원의 한 투표수가 일반 당원보다 지금은 과대표집돼서 한 거의 70배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당처럼, 국민의힘처럼 이 여론조사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당내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대표집이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더 키워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측면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소수파에 끌려다닐 그런 국면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층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층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끌려다니는 정치하면 안 되고 철험에 뭐 해체가 필요하면 자기 반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공언할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합리적인 중도층을 보고 가는 정치를 하는데 저해되는 요소들은 하나하나 제거돼야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철험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또 이름을 알렸던 이 해프닝이 있었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서 철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한 것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비장한 각오로 청문회에 나왔지만 잇따른 실수로 이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때 장면 모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부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미법인일 수는 없죠. 자, 일단 철험의 의원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도요. 지금 이 상황, 민주당 내에서 철험회 해산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도둑이 시민들에게 소리를 치른 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586 용태론 자체가 모순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철험회가 뭐 어느 정도 민주당 일반 그런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영상에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 임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묻어두고 지지할 것이다. 그 방향에 공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청문회 준비에 굉장히 매진했어야 되고 성실하게 임했어야 됩니다. 이런 이모라는 실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실소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본인이 아니라 본인이 몸담은 어떤 그런 아주 소수 정파가 아니라 이런 큰 틀에서 정치를 해야 나중에도 본인의 정치적인 길,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